자연은 참 아름답죠. 뭐 더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이 아름다운 이유는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물을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요, 저렇게 광야와 사막 같은 저런 지역에 물이 부족하지만 물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광석, 암석 이것도 과학적으로 이런 데서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이 아주 조금이지만 물이 있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자면 우리 초등학교 때 진흙 뭉쳤잖아요. 진흙 뭉칠 때 물로 뭉쳤잖아요. 그래서 암석 돌도 그 안에 물이 있대요. 저도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예. 자, 이렇게 모든 것이 아름다울 수 있는 물이 그 역할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물이 과학적인 원리가 있는데, 물은 모든 것을 섞이게 하고 연결하게 하고 통하게 합니다. 그것을 물의 용해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붙여요. 모든 것을 섞게 해요. 여러분 설거지할 때 어떻게 해요? 물로 쓰죠. 빨래할 때 물로 쓰죠. 청소할 때 물로 하죠. 샤워할 때 물로 하죠. 근데 만약 물이 끊어졌어요. 샤워하는데 물이 끊어졌어요. 그럼 대체할 방법이 없어요. 나는 기름으로 닦고 비누 닦고 그냥 대충 자겠다. 수건으로 닦아서 대충 자겠다.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 우주 가운데 정말이에요. 물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물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어요. 참 아무것도 아닌 허드렛물 같은 그런 것인데도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이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물이 이렇게 엄청난 용해력을 가질 수 있는 진짜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물은 H2O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 H2O 연결이 붙었다 있는 게 아니라 붙었다 떨어졌다 그래요. 여러분 물을 만지면 물을 만질 수 있습니까? 못 만지잖아요. 물 쭉 뿌리면 그냥 부러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H2O가 계속 결합이 된 게 아니고 또 붙기도 하고 떨어집니다. 붙기도 하고 떨어지는데, 그 붙기도 하고 떨어지는 것이 1초에 몇 번 반복이 될까요? 두 번째 문제. 추측만 해보십시오. 1초에 몇 번? 100번? 1초에 몇 번이요? 네, 쉴 새 없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1초에 2조 번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이게 물이라고 하는 것이 구분이 돼서 H2O가 된 것이지, 그것이 붙어있는 얼음으로 되고 뭐하고 이렇게 되면서 H2O가 결정이 된 것인지, 사실은 H2O 결정체가 없어요.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활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물을 쫙 뿌렸는데도 그 물이 자꾸 씻어지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물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물은 에너지다. 물은 에너지다. 물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옆 사람과 손 한번 잡아보십시오. 따뜻함이 느껴집니까? 차가워요? 몇 도가 될 것 같아요? 너무 차가워요? 너무 시원해요? 한 30도 됩니까? 네? 그래도 36도 5도 선에서 조금만 차이 나는 거예요. 36.5도를 지켜내는 게 사실은 물이에요. 물이 아니면 체온이 떨어집니다. 암세포의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34도, 35도입니다. 조금 더 떨어지면 암세포가 돼요. 그 이상 올라가면 우리 어떻게 돼요? 37.38도만 돼도 막 뜨거워요, 머리. 조금 여러분 그 정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걸 예민하게 이렇게 생각하죠. 그 정확하게 온도를 지켜주는 게 물의 엄청난 에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잘 들려요. 공기, 그리고 물. 공통점이 뭘까요? 수중하다, 옷은 안 된다. 예, 또 자연.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또 공짜다. 예, 요즘에 공짜 안 하고 맞습니다. 공짜예요. 네. 또 공으로 시작하는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말하고자 하는 거고 더 길게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짧게 한 가지만 하면 공평입니다. 햇빛도 공평하고 물도 공평하고 공기도 공평하죠. 그렇죠? 공평하게 우리에게 모두를 다 주셨어요. 자, 공평하게 주신 거 사실 이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네. 하나님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가 햇빛을 혼자 독차지하지 않죠. 공기도 마찬가지고 말도. 근데 물은 조금 틀리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느 곳에서나 쉽게 그래도 비교적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공평한 거예요. 자, 이 물이 공평한 거, 물론 물 때문에 전쟁도 하고 지금도 싸우기도 하고 막 많이 하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는 공평하게 주신 것이죠. 자, 이 공평하다라고 하는 의미에 이 세 가지의 의미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평한 것은 누구나 누리는 거잖아요. 누구나 누리게 자연을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나 누리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일반 은혜다. 여기 계신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그래도 한번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일반 은혜.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믿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특별한 은혜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신 건데 이런 것과 같이 누구에게나 주신 은혜를 일반 은혜다. 그리고 자연 계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아마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게 누구에게나 누리도록 하신 것이 사실은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로만 좀 풀어가겠습니다. 자,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게 물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그 물 중에 바닷물이 97%입니다. 97.5%네요. 나머지 2.5% 중에 북극과 남극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2.5 중에서 북극과 남극에 있는 비강과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리고 또 남은 물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지하수예요. 저 지하에 어마어마한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중에 수증기를 통해서 비를 통해서 담겨져 있는 것이 또 있고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먹는 물이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물은 0.00001 뭐 요쯤 가는 비율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자, 지구에 그렇게 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물을 먹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가? 너무나도 잘 아는 물의 순환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닷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이동해서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린 그 물이 다시 하천이 되고 지하수가 된 다음에 바다로 흘러간 이 순환 너무나도 쉬운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바닷물은 pH 7.4예요. 그리고 증발에 대해서 올라간 그 물은 증류수예요. 증발에 대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증류수예요. 그는 pH 5.6입니다. 그리고 땅에 내려온 다음에 지층으로 다시 올라온 그 물은 pH 7.4가 됩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 맞는 게 pH 7.4잖아요. pH 7.4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물 중에 사실은 사람이 먹는 물은 그렇게 조그만데 그 조그만 물을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지구의 물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돌리고 있는 그 핵심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닷물 먹나요?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바닷물 못 먹는 이유는 짜서 못 먹죠. 짜서만 못 먹습니까? 진짜 바닷물을 못 먹는 이유는 짜면 먹으면 되잖아요. 더 갈증이 나죠. 자, 진짜 지금 여기에 답해 주시면 선물 정말 크게 드리고 싶습니다. 바닷물을 먹으면 짠데 짠물을 먹으면 더 갈증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짠물이 소금물을 선물 하나 드리십시오. 자, 짠물을 우리 몸에서 소화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물들을 끌어다가 그거를 희석시켜서 그리고 내보내려고 하는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쓰다 보니까 자꾸 또 목마른 거예요. 근데 또 짠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짜다라고 말하면 틀린 거고 갈증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면 됩니다. 자, 요거를 알면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바닷물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사실 그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커피 먹고 음료수 먹는 거 그게 물이 아니라고 하는 건 들어보셔서 아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
뭐예요? 그 물을 먹고 커피를 먹고 커피를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가 소화시키려고 커피보다 더 많은 물을 우리가 써먹는 거예요. 콜라가 콜라는 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콜라를 먹으면 콜라보다 더 많은 물을 써서 우리 몸에서 씻어버리려고 하니까 목마른 거예요. 뭐 술 드시는 분들은 뭐 그거 아실 거예요. 술 먹으면 목마른 이유가 술을 분해하려고 우리 몸에서 써먹고 내보내려고 그러면서 더 많은 물을 먹고 갈증이 나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 자, 그래서 바닷물은 그런 거예요. 자, 우리 구름, 비, 여러분 빗물 먹습니까? 물론 저 아프리카나 기근난 지역에서는 그걸 먹긴 해요. 뭐 너무 워낙에 물이 없으니까. 근데 기준을 여기다가 놓자고 옛날 기준으로 놓자고요. 옛날 기준에 빗물 드셨나요? 우리 어머니께서 빗물 받아가지고 밥 해주셨어요? 아니요. 그러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면 또 지하수. 옛날에 지하수, 뭐 지금이야 지하수를 통해서 생수를 먹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옛날에는 저 지하수를 못 먹었어요. 저 밑에 200m, 300m까지 관정을 뚫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옛날 기준으로 따졌을 때. 생수는 좀 이따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먹는 물은 어떤 물이냐? 옹달샘 같은 그런 물이죠. 그렇죠? 남은 이 많은 물 중에서 우리가 먹는 물은 그 물밖에 없어요. 땅에서 솟아오르는 저 약수 같은 저물, 그 물을 우리가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퀴즈 또 나가겠습니다. 옹달샘을 누가 먹었을까요? 안소총이 아까 받으셨고 대답을 누가 하신 거예요? 자,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긴장 풀면서 깊은 산소 시작.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맑고 맑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꽃기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자, 토끼가 먹던 그 물이 약수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스프링 워터다 이렇게 쓰고 광천수다, 용천수다 이렇게 씁니다. 자, 그걸 약수라고 했는데 그 약수인 이유가 그냥 아무렇게나 지은 게 아니에요. 저는 연구를 했죠. 물론 연구한 자료들이 있고요. 정말 약수가 될 수 있는 성분들이 있고 그런 미네랄들이 있어서 약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세종대왕 세조대왕이 초정리 약수 먹고 안제를 고쳤다 이런 역사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이건 풍문이 아니라 기록에 있는 거예요. 그 NBA 농구 매직 존슨 아시죠? 암에 걸려 에이즈에 걸렸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멕시코에 있는 어느 세계적인 유명한 약수 먹고 났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약수를 왜 우리가 먹도록 하셨을까요? 그 약수는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많은 물 중에 약수와 다른 물들의 차이는 뭘까요? 자, 그 약수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가 땅에 내리면 저 땅의 지층은 뚫고 올라와요. 비가 땅에 내리면 수년 동안 지하를 흐르다가 그러고 나서 땅속을 뿜어서 올라오는 그 물. 그 물이 되면 우리가 아는 천연 약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천연 미네랄 워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층을 통과한 것이 바로 약수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천연 미네랄 워터고요. 우리에게 약수를 먹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빗물을 먹지 않게 하고 바닷물을 먹지 않게 하고 그리고 저 지하수는 옛날 원래 못 먹었고 강 하천의 물도 먹지 않았었잖아요. 자, 그 물,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물은 어떤 물이라고요? 약수. 근데 그 약수의 큰 특징은 하나다. 뭐라고요? 미네랄이에요. 정리가 되셨습니까? 지구의 그 많은 물 중에 사람이 먹어야 되는 물은 딱 그 물인데 그 물과 다른 물의 차이는 하나다. 뭐라고요? 미네랄. 그 미네랄 워터는 pH 7.4를 우리 몸에 맞는 건강한 물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그 물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미네랄이 뭔가? 미네랄 뭐 설명 이것도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독사에게 물리면 우리가 죽잖아요. 근데 물론 독사의 독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가 수백 가지 독이 많이 있는데 그
저명하신 박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저도 알게 된 거예요. 물론 독의 종류가 많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독에 물리면 사람 몸에 칼륨이라고 하는 그 미네랄의 균형이 깨진대. 그 칼륨이라고 하는 그 미네랄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거나 뭘 먹으면 우리가 소화시켜서 영양분을 만들잖아요. 영양분을 만들고 산소를 만들어서 그것을 혈액이 세포에 공급을 해줘요. 그럼 세포는 그것을 문을 열어가지고 받아들여서 써먹은 다음에 영양분은 노폐물을 만들고 산소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내보내요. 자, 이렇게 세포에 문이 있는데 세포에서 문을 열고 닫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칼륨과 나트륨이라고 하는 미네랄이에요. 칼륨하고 나트륨이라고 하는 이 미네랄이 pH 조절을 통해서 내가 문을 열까 말까 내보낼까 말까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칼륨이라고 하는 미네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독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상해지니까 세포가 견디지 못하고 세포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는 6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60조 개의 세포의 어떤 일부분이 마비가 되면서 내가 어떤 독이라고 하는 어떤 수은 성분 때문에 막 이상하게 독이 되는 게 아니라 세포가 마비돼서 죽는 거예요. 물론 독의 종류가 여러 가지 많으니까 모든 독을 그렇게 말할 수는 없긴 합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칼륨이 미네랄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렇게 됩니다. 자, 질문 하나 또 드릴게요. 질문 하나 퀴즈 또 나가겠습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잘 아시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자, 질문 진짜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방법은 어떻게 걸어야 될까요?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하나. 기름을 넣는다. 또 자동차를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시동을 건다. 예, 시동을 걸어야 돼요. 제가 문제를 통해서 얘기를 해줬는데도 답을 못 다시. 키를 돌려서 시동을 걸어야 자동차가 가는 거예요. 기름을 많이 넣는다고 자동차가 가나요? 안 가요. 뒤에서 밀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예, 자동차는 시동을 걸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전기 스파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는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을 음식을 먹습니다. 탄수화물 음식을 통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는데 그거는 타는 영양소예요.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비타민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미네랄이 태우는 영양소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먹었는데 그 많이 먹은 것이 우리 몸속에 멈춰져 있고 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쌓이잖아요. 쌓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만이 되는 거예요. 예. 따라합시다. 배부른 영양실조. 배부른 영양실조. 배는 불렀는데 영양이 불균형한 거예요. 왜요? 미네랄이 우리 몸의 소화, 흡수, 분해, 그리고 이동, 공급, 그리고 배출을 담당을 하는 거예요. 미네랄은 불쏘시개예요. 그리고 생체 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다고 이게 막 저절로 막 되는 게 아니고 사실 그것을 분해하고 이동하는 게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게 미네랄이에요. 미네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배부른 영양 실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소화가 된 것이 잘 우리 몸에서 돌아가지 않는다. 신진대사가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 질병의 대부분은 사실 대사성 질환이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질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포에, 혈액에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오늘날에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잖아요.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잖아요. 잘 먹는데도 성인병, 발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네, 저도 진짜 물 먹고. 네.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죠?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다이어트 해야 돼요. 저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안 해도 저보고 막 운동하라고 해요. 근데 운동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먹지만 너무 많이 먹어서 사실 문제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어때야 돼요? 다이어트, 조선시대 할아버지 분들이 보시면 아니 죽어라고 먹더니 막 배불리게 배 터지게 먹고 나서 또 헬스장 가서 땀 흘린다고 땀 뺀다고 그거 차라리 좀 덜 먹지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 우리 몸이 잘 돌아가기만 해도 어느 정도 원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자연의 원칙이죠. 여러분 디톡스 막 몸에 독소 뺀다고 뭐 한다고 우리 몸이 잘 돌아가면 디톡스 원래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디톡스 한다고 해서 또 뭘 먹고 또 뭐 막 신선한다고 우리 몸이 저절로 돌아가면 어느 정도 잘 빠집니다. 그리고 안 빠지는 건 뭐 디톡스를 쓰든지 뭐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감기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감기 의사 선생님께서 감기 걸리면 뭐 하라고 그래요? 물 많이 먹으라고 그래요. 물 많이 먹으면 왜 그래요? 비타민 C도 마찬가지예요. 물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이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면 뭐가 좋아요? 면역이 좋아져요. 혈액에 B세포, T세포, NK세포가 혈액 안에 있는데 그게 제대로 움직이려면 물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요즘 이제 100세 시대가 다 됐습니다. 100세 시대 이제 고령화 시대가 다 됐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순자 회장님께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녹슬어 죽을래? 기억 못하세요? 저한테 하신 거? 녹슬어 죽을래? 달아서 죽을래? 따라합시다. 녹슬어 죽을래? 달아서 죽을래? 얼마 전에 그거 만났는데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쓰던 단어인데 저는 이렇게 쓰거든요. 갑자기 병약한 장수 그리고 건강한 장수. 장수는 해요. 이제 100세까지 살아요. 100세까지 살긴 사는데 병들어서 장수할 건지 건강하게 장수할 건지 그렇죠? 녹슬어서 장수를 할 건지 아니면 건강하게 달아서 장수할 건지. 노인 고령화의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치매잖아요. 치매가 왜 와요? 물론 스트레스 관리 잘해야 돼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뇌세포가 굉장히 중요해요. 뇌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 사실 그 물이 감당을 합니다. 뇌가 건강하게 하려면 바로 그 부분을 감당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네랄. 여러분 미네랄 어떻게 섭취할까요? 미네랄 섭취하는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네랄, 음식을 통해서 미네랄 섭취되지 않느냐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물론 음식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맞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음식,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음식 골고루 먹습니까? 지역마다 음식을 먹는 게 틀려요. 사람마다 편식하고 지역마다 틀리고 빈부격차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그렇잖아요. 음식은 불균형이에요. 또 한 가지 음식을 통해서는 미네랄은 70여 가지가 있거든요. 70여 가지예요. 굉장히 많아요. 70여 가지 다양한 미네랄 먹으라고 종합 미네랄제도 나오잖아요. 그 다양한 미네랄을 어떻게 우리가 다 흡수하겠어요? 음식으로 먹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이런 다량 미네랄이 있고 미량 미네랄이 있고 희귀 미네랄이 있거든요. 이 모든 걸 같이 섭취해야 제대로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데 이런 작은 미네랄까지 섭취하기 정말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음식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가 나와요. 요즘에 영양제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영양제도 골고루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영양제도 우리에게 위험합니다. 칼슘 미네랄 영양제 얼마 전에 뉴스 나왔어요. 칼슘 드시는 분들 고혈압 환자는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먹어요? 근육 만들려고 프로틴, 단백질 먹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 되게 좋아요. 막 가슴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죠? PT 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자 프로틴이라고 단백질 영양제는 뭐에 약한지 아세요? 당뇨에 취약해요. 오메가3 혈관 좋으라고 먹었는데 사실 혈관에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고 심혈관 질환 사람들이 잘못 처방하면 오히려 그 오버돼서 문제가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영양제라고 하는 것은 균형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사의 처방을 항상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네랄 섭취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미네랄 섭취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 미네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기호 교수님 잘 아시죠? 많이 좀 보셨고 들어보셨고 모르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고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충남대 화학과 교수님 그리고 태초 먹거리 운동을 많이 하시고 성경적인 먹거리 운동을 많이 하시면서 좀 우리 교회에도 강사 굉장히 교회들마다 오셔서 많이 강의를 해주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자,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70여 가지 미네랄을 골고루 공급할 수 있는 이 우주에서 유일한 것은 물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외에 이분이 또 그 말씀을 하셔서 딸을 암으로 잃었다고 그렇게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TV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물만 먹고 암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 단답식으로 물어본다면 자기는 예라고 대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분이 그런 데 나와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자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자 여기까지 얘기를 일단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신 이유, 그렇죠? 그거는 물을 통해서 미네랄을 섭취하게 하신 거예요. 다시요. 우리에게 저 많은 물 중에서 약수를 먹으면서 사람이 섭취하게 한 건 그 약수에다가 미네랄을 70여 가지 미네랄을 넣으셔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그게 사실은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것인지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용성 미네랄입니다. 수용성 미네랄. 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뇌까지가 가는 데가 1분이면 충분히 가요. 피부나 장기나 이런 데 20초, 30초는 순식간에 공급이 돼요. 음식으로 먹는 건 바로 저렇게 빨리 못해요. 소화되고 뭐하고 분해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잃어버리고 근데 물은요. 여러분 닌겔을 꽂잖아요. 병에서. 닌겔을 어디다 꽂아요? 혈관에다 직접 꽂잖아요. 혈관에다 직접 꽂으니까 효과가 빠른 거예요.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이 바로 그런 효과예요. 물은 바로 닌겔을 여기다 꽂는 것 같이 바로 우리 몸에 흡수돼서 우리 몸에서 작용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네랄은 수용성으로 먹어야 우리 몸에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이야기한 것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물은 공평해요. 저는 이 공평에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역시 물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마다 편식하고 또 빈부 격차 차이도 나고 지역의 차이도 나고 하는데 물은 대체로 공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에다가 미네랄을 넣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딴 데가 어디 가서 또 제가 제 해석입니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물의 원리나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꼭 여기서는 강조를 하고 싶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나 SNS나 이렇게 할 때 그 해시태그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신의 한수. 따라합시다. 신의 한수. 신의 한수. 바둑에 막 신의 한수라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 주신 물이다라는 의미로 신의 한수라는 말을 써 놓아 보았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다 했고요. 그러면 이제 진짜 우리가 먹는 우리의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먹는 물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상업문서나 유니세프나 이런 걸 보면 미네랄을 균형 있게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를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많이 모르죠. 또 벤맥 길레즈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질병의 시작은 물이 부족하다.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물 많이 안 드시거든요, 여러분. 정말 많이 안 드시다 보니까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몸이 삐걱삐걱 거리는 거예요. 삐걱삐걱 거리는 데서부터 질병이 조그맣게 시작이 되다가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기면서 질병이 생긴다. 쉽게 말하면 벤맥길레즈 박사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니까 굉장히 많은 질병이 나왔다. 실험 임상했던 것들 가지고 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다음 영상 우리 다산제는 한번 보셨는데 그래도 이건 꼭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정수기물 먹으면 환자 된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오한진 보수.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우리가 깨끗한 물 먹으려고 비싼 돈 주고 구입한 정수기 물이 오히려 암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또 당뇨병, 심장병 같은 질병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70%가 사용하고 있는 역삼투압 정수기는 물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중금속이나 질소 같은 유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이 완벽하게 제거하다 보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유익한 미네랄까지 제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성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미네랄을 완벽하게 제거하게 되면 물이 굉장히 산성 쪽으로 가게 돼요. 이게 산성이 되면서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싹 물속으로 갖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산도가 자꾸 높아집니다.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산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산도가 변하면 큰 문제가 되는데 이 중요한 산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탄산염이라고 하는 미네랄인데 이 미네랄이 없어진 물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은 점차 산성화되고 이로 인해서 뭐 혈액 순환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중요한 장기들, 간이나 콩팥에도 영향을 줘서 짝짝 치명적일 수가 그렇죠.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암 발생도 이거랑 연관이 있다 이런 보고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역삼투압 방식의 이 정수기가 공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위암 발생률이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정수기 시장을 역삼투압이 시작을 했어요. 아마 뭐 회사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세계적으로 역삼투압을 허용한 나라는 많진 않아요. 3%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70, 80%를 대부분 다 역삼투압 정수기를 씁니다. 자, 역삼투압 정수기 꼭 방식이나 뭐다 회사를 떠나서 저는 이 필터 자체가 어떤 물을 만드느냐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었죠. 물의 순환, 물의 선을 잠깐 기억을 하시면 바닷물이 증발이 돼서 구름이 돼서 비가 되잖아요. 바닷물은 pH 7.4예요. 근데 그게 증발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증발이 된 물이 증류수예요. 증발이 됐기 때문에 증류수예요. 증류수가 된 그 구름이 있는 비에 있는 그 물은 pH 5.6이 됩니다. 산성수가 돼요. 자, 증발이 된 그 물, 역삼투압 필터를 거친 그 물이 pH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역삼투압 필터를 거친 저 물의 pH가 5.5예요.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그 영상 그 뒷부분 그 얘기를 다 했어요. 뭐 가장 중요한 것만 지금 설명을 드린 거.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산성비라고 하잖아요. 산성비 안 맞으려고 우산 쓰고 막 비비에 다니고. 근데 그 산성비의 pH가 어떻게 된다고요? 5.6이에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 사무실 들어가서 역삼투압 정수기로 되어 있는 그 물을 펄컥펄컥 먹어요. 펄컥펄컥 먹는데 그 물이 어떻다고요? pH 5.5예요. 산성비는 피하면서 집에 들어가서 더 큰 산성수를 먹고 있는 거예요. 벌컥벌컥 그것도. 우리나라만 있는 특별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참 기이한 현상 중에 하나 있죠.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역삼투압 정수기 필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학교에 설치되어 있어요. 병원에 설치되어 있어요. 관공서에 설치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사무실에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가정집에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7,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먹으면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미네랄이 없는 것만이 문제야. 그냥 단순히 없으면 어떻게 뭐 다른 데로 할 수도 있긴 하겠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미네랄이 없는 물을 먹게 되면 좀 전에 설명한 대로 우리 몸이 산성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산성이 되면서 그나마 있던 미네랄을 끌어가지고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물이에요. 사실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바닷물이 아니라 빗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물을 먹도록 했는데 우리는 저 물을 먹고 있는 거나 거의 다름이 없는 그 현상을 빚는 게 역삼투압 정수기의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그게 시중에 그렇게 많이 퍼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역삼투압 정수기 그 필터의 재질이 부직포예요. 필터를 보면 필터에 재질을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재질 한번 보시면 부직포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부직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물티슈 있죠? 물티슈 변개버리면 안 되죠. 왜요? 녹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왜 안 녹아요? 비닐이에요. 쉽게 말하면. 비닐을 잘게 써는 게 부직포예요. 플라스틱이에요. 더 쪼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안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이 전철역 같은 데 보고 행주 막 나눠주잖아요. 행주로 쓰라고. 그게 부직포예요. 그걸 압축한 필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엄청 싸요. 사실은. 원재료가 어마어마하게 싼 필터가 시중에 필터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싼 저가형 필터를 통해서 렌탈로 되는 것이 우리나라 정수기 시장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사실은 그런 일들이 많죠. 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물들이 많은데 한 1분 30초 내에 짧게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물들은 자주 설명을 하겠습니다. 생수, 그럼 생수는 어떤 거냐? 생수는 지하수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하수 자체가 좀 많이 오염이 됐죠. 그리고 지하수 자체는 땅속을 거쳐 아직 올라오지 않은 그물이 미네랄이 부족하고 균형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펜트 제품을 만들어서 발암물질이나 이런 것들에 취약한 것이 사실은 펜트입니다. 생수 말고 요즘 탄산수 많이 있어요. 탄산수는 괜찮지 않느냐? 자, 탄산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음료들 대부분 거기에 보면 미네랄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탄산수에 미네랄이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미네랄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역삼투 필터를 거쳐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물을 만든 다음에 탄산만 가미한 거예요. 원리를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이 원리만 알면 나머지 물들이 다 보여요. 다른 물들도 사실 그런 물들이 많죠. 자, 그러면 알칼리수, 수소수, 그거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알칼리수, 수소수,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십시오. 알칼리수 금지, 수소수 금지하면 딱 떠요. 뉴스에 KBS, YTN에서 하는 거. 아, 이거 과장 광고로 금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다 나와 있어요. 알칼리수는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이 거기에만 먹도록 되어 있는 1급 의료기계, 일반 정수기로 먹는 물이 아니에요, 사실. 수소 먹으면 활성산소가 제거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화학적 원리로 제가 틀리다라고 하는 거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화학적 원리로 교수님들이 다 반대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 물입니다. 우리가 먹는 물들의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강의의 내용들은 다 마치고요. 이제 마무리 단계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디스커버리에서 Pure Water is Poison, 순수한 물은 독과 같다 이야기를 합니다. 허준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뽑은 겁니다. 3년 만에 생태에서 또 왔습니다. 고위한 죽은 물은 술맛도 내지 못하는 법인데 항차 약효를 내는데 쓰는 물을 더러운 옷으로 떠하단 말이야. 소인이 실수했습니다. 다시 기록했습니다. 너희 지금 실수라고 했느냐? 살려고 의원을 찾아온 사람들을 내놈이 파온 썩은 물을 죽이고 그때도 실수하고 둘러대겠느냐? 소인이 처음 하는 일이라 어느 물이 약이 쓰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닥쳐라. 실수를 했느니 미처 몰랐느니 사람을 죽이고도 별명만 늘어놓을 놈이구나. 칼등 무사보다 더 무서운 증승보다 더 무서운 게 의원의 손이야. 단 한 번의 실수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게 의원의 손이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같은 놈들을 참 라니한 생각 위에서 몇 년 굴러먹다가 그저 의원이라고 치고 병자들의 생명을 믿기로 돈풀이나 그래도 모자란 수작이겠지. 생명의 귀함을 모를 바엔 차라리 장사치가 되는 게 나을 테. 무지한 장사치도 사람을 죽이진 않는다. 넌 사람의 목숨을 다룰 자격이 없는 놈이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드라마 보면서 제가 이렇게 잘라놨던 부분인데 정말 사무치는 그런 허준의 명장면으로 제가 뽑은 일부러 그래서 영상을 좀 저장을 해놨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명의 귀함을 모르면
조금이라도 큰 실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저 영상을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면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부 당경 족구 천부 한 사람이 길을 지키면 1000명의 사람이 두렵지 않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마지막 퀴즈는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의 사람이 두렵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한 사람의 장수가 제대로 된 이순신 장군께서 명랑해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길목을 딱 지키고 있으면 일본이 글로 지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믿음이 있었으니까 이겼으리라, 또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이겼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있고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이 보였어요. 믿음이 없었을 때는 막 두려워하고 막 이랬을 텐데 믿음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는데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딱 보니까 골리앗이 보였어요. 골리앗의 이마가 보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골리앗을 보니까 자기가 공격해가지고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 이제까지 다윗이 상대했던 상대는 누구예요? 사자예요. 곰이에요. 사자가 얼마나 빨라요. 근데 곰은 체형만보다 더 커요. 체형만이 240인데 거기보다 더 큰 280 정도로 된대요. 그 수치를 보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얘는 이러고 다닐 거 아니에요. 다윗이 보니까 저거 맞히기 쉬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목표가 딱 보이니까 믿음이 있고 목표가 보니까 되겠다 해서 나가서 승리하지 않았나. 정확한 목표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을 내가 하는 일이 전국을 찌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바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바른 물의 기준을 가지고 올바른 물의 기준을 가지고 좋은 물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일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라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싼 돈 들여서 영양제 먹지 않고도 비싼 돈 들여서 다른 것을 그 무엇을 하지 않고도 기본적으로 건강하게 해주셨을 거라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더 다른 것들 뭘 사야 되고 뭘 더 노력해야 되고 물론 하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것만 찾아도 우리가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지 않으셨을까? 저는 연구를 해보니까 미네랄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바른 물을 먹기만 해도 소화 기능이 좋아지고 위장 기능이 좋아지고 대장 기능이 좋아지고 변비가 해결되고 그런 사회가 많아요. 바른 물을 먹기만 해도 혈관 질환이 좋아져요. 그래서 혈관 질환이 좋아지면 B세포, T세포, NK세포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우리의 면역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코로나도 이길 수 있거든요. 바른 물을 먹기만 하더라도 세포가 좋아져서 아토피가 나아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기가 해결되는 모습들 그것이 원리적으로 정말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이 일이 소중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물을 먹기만 해도 우리나라 성인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물을 먹기만 해도 우리 모든 국민들이 건강 수준이 1%만 올라가면 모든 사람들의 건강 수준이 1%만 올라가면 여러분 국민 건강보험 재정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고 또 제가 하는 일이고 우리가 그 기준을 잘 알려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그래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제가 만나는 거래처 제가 만나는 고객에게 이런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마음을 기도합니다. 이분에게 이것이 전해지고 또 나와 만남을 통해서 믿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잘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계획을 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으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 주변에는 건강 약자들 많이 있잖아요. 건강 취약계층 많이 있잖아요. 조금만 건강만 돌보면 회복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서 하는 그런 분들에게 이 은혜를 좀 나눴으면 하는 NGO 활동을 하고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비즈니스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비전을 통해서 또 구원받는 이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세계가 빠졌네요.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다. 우리 세 번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다.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다.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다. 감사합니다.